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초선거 무공천 주장에서 한 발짝 물러섰죠.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천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역시나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호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과 진보정당 쪽에서는 쓴소리가 이어집니다. 평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새정치라고 주장해온 안철수 대표의 선택.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오늘도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는 yes or no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공천 여론 재수령, 안철수의 선택 지지하십니까? 네,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무공천 여론 재수령, 안철수의 선택 지시하십니까? 입니다. 예스나 노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이 방송이 끝날 무렵 그 결과를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준비하겠습니다. 4월 8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친절한 숙현씨의 까칠한 뉴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철수 공동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졌죠. 네네. 기초선거 무공천과 관련한 기자회견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 여론조사 50% 네. 그리고 당원 투표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무공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네.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안 대표는 제 소신과 원칙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민과 당원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무공천에 대한 자신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수차례 강조를 했고요. 정당 공천의 폐해를 극복해서 정치를 혁신하고 기득권 정치를 바꾸려는 의지를 모아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요. 공천을 유지하는 쪽으로 표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당원 투표에서는? 예, 네. 당원 투표에서는요. 물리적으로 이 민주당 출신 당원들이 지금 많은 상태고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런 상태로는 필패론이 대두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공천을 위한 명분 쌓기다 이런 의혹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원식 최고위원은요. 다시 묻는다면 당원 투표를 해야 된다면서 국민과 당원을 50%씩 조사를 하게 되면 그냥 무공천 유지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 측 주장대로 한발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인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그런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래저래 손해보는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하고 그다음에 당원 투표 결과 네, 어떻게 나옵니까? 모르시죠? 보통 모르죠. 언제 네. 나온다는 겁니까? 내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투표를 해서 조사를 해서 네네. 모레 발표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위헌 소지를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공천을 해야 된다. 이것이 그동안 새누리당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 입장을 밝혔어야 하는 건데요. 딱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기초공천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안 대표는 말 바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은요, 기존의 입장을 바꾸려면 국민과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신당 합당으로 사라진 반사 이익이요, 새정치연합의 무공천으로 다시 되살아날 것을 은근히 기대했을 텐데요. 다소 실망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하여튼 또 이거 가지고 이제 싫은 소리들을 주고받고 하는군요. 네네. 사과, 먹는 사과도 아니고 무슨 사과가 양쪽에서 이렇게. 예. 네. 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권 있죠. 네. 그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다고. 여기도 또 사과 나옵니다. 네, 또 사과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요,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한 문영표 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채권 어머니의 진료 기록을 조회한 의혹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그렇다면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제 책임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 특히 해당 직원이요, 불법 열람한 내역을 조사해서 위법 사항에 대해서 문책해야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검찰 수사 결과를 따라서 조치하겠다. 네. 자, 그런데 검찰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한 이 청와대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직원들에 대해서 소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사실인가요? 네, 오늘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네. 검찰이 최동욱 전 총장의 뒷조사를 한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청와대에 요청했지만요. 청와대가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결과 발표 직후에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 총무비서관실 등 청와대가 총동원돼서 최 전 총장을 뒷조사한 사실을 올해 초에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했던 민정수석실 김모 경정의 소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청와대는 김 경장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일종의 경위서 성격의 서면을 보냈다고 합니다. 뭐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무인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정부는 이 무인기 문제와 관련 없이 드레스덴 제안을 추진을 위한 준비는 계속 한다, 이런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금 북한을 향해서요, 냉온탕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했던 드레스덴 제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도 또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통일부 당국자는요, 오늘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단정적으로 무인기 사태 때문에 드레스덴 선언에 영향이 있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라면서 세부 준비를 일단 해두고 상황이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외교부는요. 네. 오늘 브리핑을 가졌는데 조금 다른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하기로 한 현장 사무소에 한국 내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요. 네. 유엔과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부쩍 날씨가 따뜻해진 화요일입니다. 퇴근 시간 가까워지면서 도심도로들 부쩍 밀리기도 하는데요. 을지로 도심 쪽으로 진행하기가 어렵고요. 종로도 4가에서 신설동까지, 반대쪽으로는 신설동에서 흥인지문, 종로 3가에서 일가 쪽으로 답답하게 움직입니다. 남산 1호 터널 강남 쪽으로 많이 밀려서요. 출구 이전부터 한남 오거리 쪽으로도 쭉 차량들 답답하고요. 내부순환로 성산동 쪽으로는 기름과 정릉 사이에 고장차가 3차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후미로 종암분기점부터 차량들 지체거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에서도 일산 쪽으로 서강대교와 양화대교 사이 4차로 나서 동우대교부터 밀립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네, 강재원의 뉴스 정면승부
일부 정면 인터뷰입니다.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사면 초과에 빠진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오늘 전격적으로 여론조사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청래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에 의하면은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50대 50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새정치연합에 속해 있는 당원을 네. 50%로 반영하고 네. 또 당원 아닌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를 반영을 해서 네. 합산해서 무공천 철회가 결정되면 따르겠다. 이렇게 오늘 발표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발표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주장했던 방식이고요. 예. 그리고 두 당대표의 합당의 조건이었지만 예. 결국은 두 당대표도 당원 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당원의 뜻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한 것이 관철되었기 때문에 네. 저는 환영하고요. 네.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도 해야 된다 하는 주장도 저는 어제부터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무공천을 하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공천을 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네. 무공천 철회 그리고 네. 공천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을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네. 한 55대 45 정도로 네. 공천을 확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설령 정반대의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네.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원 투표하고 여론조사 합쳐서 그 결과가 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승복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동안에 그냥 계속 강경파 소리 들으셨는데. 원래 강경파세요? 보다는 네. 보다 좀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 제 입장을 우리 당원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그렇게 붙여졌는데 네. 강경파라기보다는 소심파, 네. 정의파 이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기자들한테 그렇게 쓰라고 그래야 되겠네. 네. 예, 예. 그런데 말이죠, 이 네. 새누리당 쪽에서는 어떻게 이 반응이 나왔느냐고 하면, 네, 이건 회군을 위한 명분 쌓기다. 네, 이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것이고 또 네. 졸속 공천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새누리당이 갈짓자라고 평가를 한다면 네. 그 갈짓자로 가게 만든 원초적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네. 제일 큰 공약이 뭐냐면 공약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공약이었어요. 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 이게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의 발언인데요. 예.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면 이런 혼란도 없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정치연합만 무공천 하더라도 네. 공천이 폐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이렇게 결사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만 무공천을 하게 되면 결국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은 못 지켜지게 되고 네. 저희 쪽만 괴멸적 타격을 입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선택을 하게 내몬 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네.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이럴 때는 좀 그냥 침묵으로 조용히 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네. 진짜 침묵으로 가만히 있어라 그 말씀이시군요. 네네. 갈짓자의 이 행보라면 네. 그 원조는 새누리당 쪽이다. 그렇습니다. 네. 저 당내에서의 반발은 그러면 없을 것 같이 보여지네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소심파이신 네, 정청래 의원께서도 네. 승복해가겠다고 하시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당내 반발은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대체적으로 의원총회에서요 예. 박수를 치면서 만장일치로 예,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인을 한 건데요. 네, 네. 조경태 최고위원은 또 이거에 대해서 혼자 또 반대를 하고 있는 듯한 네.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 네. 이외에는 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깨끗이 거기에 승복하고 네. 그 다음 일을 걱정해야 되겠죠. 네. 자, 무공천을 이제 철회하고 이제 공천을 하자. 네.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또 약속을 지키는 정치, 네. 또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야당 통합까지 했는데 네. 그게 어디 새 정치냐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은 준비가 돼 있겠죠. 새 정치보다 더 좀 넓은 개념이 큰 정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작은 약속보다는 더 큰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저는 하나의 방법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당의 1차적 목표는 정권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권을 잡아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구하는 조국 통일,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그리고 약자들의 눈물을 닦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하려면 네. 어쨌든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이 저는 더 큰 약속이고 보다 책임 있는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정당은요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선거에서 지는 것을 목표로 두면 안 되겠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을 이제 큰정치민주연합으로 이름을 바꾸든가. 그래서 네, 큰 좋은 정치로 아이디어입니다. 가야 네.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자, 무공천으로 이제 이 선거를 치를 경우에 네. 예, 이 결론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네. 무공천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에 정말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이 얘기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전에 그 김부겸 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때 이 경북 지방에서는 네. 무공천으로 나가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까? 근데 이게 총선이나 대선 같은 경우는 후보가 예. 아주 그냥 적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지방선거는요. 투표 용지가 7장입니다. 네. 7장을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예를 들면 기초의원을 3명 뽑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5명 정도 후보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새누리당은 1번 딱 정해져 있어요. 예. 나머지는 누가 이게 새정치연합 민주연합 후보인지 예. 골라야 되잖아요. 예. 근데 18명 중에서 그걸 고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네. 국민들에게 너무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정당한 표심의 반영일 수 없다. 네. 7장이나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뽑는다. 네. 후보들이 뭐 많아봤자 10명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럼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이건 7장이나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와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번호로 쫙 가는 게 좋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7명이나 저 누구 찍을까 외워가지고 투표장 가기도 힘들어요. 손바닥에 다 적어갖고 가야 되거든요, 미리. 네, 손바닥에 적던. 안 그러면 다 까먹지 않겠어요? 예, 예, 예. 근데 이런 불편함을 국민들에게 네. 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로군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지난 대선 당시에 네. 무공천을 주장했던 이들이 박근혜 후보만이 아니고 네. 안철수 당시 예비 후보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네. 만일의 결론이 내일 모레 나올 결론이 무공천이 아니라 이제 새로 공천을 하자라고 나가면 네. 뭐 책임론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할 것은요. 예.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가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라고 네. 약속했거든요. 네. 그거는 뭐냐면 법으로 통과시켜서 지금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개정이 안 됐으면은요. 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 법대로 되겠죠. 해야 된다. 그러면 법은 공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공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새누리당과 함께 기초공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자 했으면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될 텐데 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무공천이 아니라 더한 걸 하더라도 네. 결국은 공약을 못 지키게 된 꼴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위터에다가 정 의원님이 글을 올리셨는데 안철수 대표의 눈물 어린 고뇌를 보았다. 네네.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제 신념에는 변함이 없지만 예. 당원들이 많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되물어야 되겠다 네. 하는 것을 정치적 생명을 걸고 결단했습니다. 네. 라고 말하는 순간 제가 안 대표 얼굴을 봤는데요. 예. 상당히 좀 이렇게 눈가에 눈물도 약간 어려 있고 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결정을 하는데 네. 정말 고통스럽겠구나 네. 하면서 저도 마음속에 좀 울컥한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끝나고 안 대표님께 다가가서 네. 오늘 결정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이제 새 정치를 넘어서 큰 정치인으로 예. 한 발 내딛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당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강경파가 아니시라고 하시니까 소신파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마음의 위로는 됐겠네요. 네네. 그런데 만약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결정들에서 후퇴를 하는 모습을 보여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예.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 그러고 또 안 나갔었고요. 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철수 공동대표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본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념의 일관성, 절차의 민주성에서 네.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 예. 오히려 민주적 리더십을 더 확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현실 정치 속에서 살아 꿈틀대는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서 안철수 대표도 현실 정치에 조응하면서 네. 도전에 응전하면서 지금 서서히 진화하고 있다. 네. 저는 그래서 더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있고 네. 오늘 많은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의 결단에 대해서 또 감동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에 대한 당내 어떤 호감도 이런 것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네. 본인에게 결국 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통합 이후에 지지율이 그렇게 크게 많이 높아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하고 비교해서도 상당히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에 영향이 미쳐질 거라 보이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지지율이 안 오릅니까?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석이 있어요. 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시장이나 구청장 이런 분들이 지금 경선 중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집 전화를 핸드폰으로 다 착신을 많이 해놨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면 새누리당 지지자 쪽, 새누리당 당원들이 여론조사를 전화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새누리당 지지율이 갑자기 상승하는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한 불균형성, 비대칭성으로 인한 결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인정합니다만 무공천에 대한 당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되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새정치연합의 하기의 나름에 따라서 당 지지율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전략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방향이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도 단결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서로 열과 성의를 다하는 그런 자세, 태도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4일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질문, yes or no 질문은 무공천 여론 재수렴, 안철수의 선택 지지하십니까? 이죠. 네, 다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의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잠시 후 두 번째 정면 인터뷰에서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칠곡 계모 사건. 과 관련해서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인 황수철 변호사 그리고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준희 선생님 차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들어갑니다. 조인성은 멋진 남자다. 아니, 나 조인성은 멋진 신사다. 좋은 수트는 남자를 신사로 다시 태어나게 하니까. 멋진 신사를 위한 좋은 수트. 파크랜드에서 만나보세요. 남자에서 신사로 파크랜드.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Love you, love you, love you 지금 섞어봐요. Love you, love you, love you 이리 예뻤나요? Love you, love you, love you 블렌딩을 해봐요. Love you라는 요거트에 흠뻑 빠져버렸어. 프리미엄 블렌딩 요거트. 행복을 가득 담은 요거트 Love you. 서울우유. 네, 지난해 8월이었죠. 경북 칠곡에서 8살 난 여자 어린이가 친언니에게 맞아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 계모의 소행으로 뒤늦게 밝혀졌죠. 계모는 이부딸 A양을 발로 마구 차서 장파열로 숨지게 한 뒤에 A양 언니에게, 친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네, 칠곡 계모 살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언니 측 변호를 맡고 있는 황수철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건 제가 방금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변호사님께서 직접 이 변호를 하고 계시죠, 언니를. 네,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건은 2013년 8월 14일 밤에 그 계모가 당시 9살이던 피해 아동을 칠곡 자택의 작은 방에서 주먹으로 마구 폭행을 하고 발로 배를 수회를 밟아서요. 결국 2013년 8월 16일 오전 6시경에 장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숨진 후에 그 계모가 언니에게 자신이 동생을 주겠다고 허위 자백을 하도록 이렇게 시켰다면서요. 그래서 이 죄를 계모의 죄를 그 언니로 하여금 뒤집어 쓰게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사실 왜 그 언니가 허위 자백을 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언니와 피해 아동이 과거부터 이제 계모와 친부에게 당했던 학대들을 같이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언니도 계속 그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친부가 이제 2007년에 이혼을 하고 이제 그 피해 아동과 언니가 이제 고모와 함께 살았는데요. 2012년 5월달에 이제 계모와 친부와 같이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학대가 시작이 됐는데요. 2012년 9월에 언니가 직접 경찰서에 자기가 계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지구대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 학교에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들도 오시고 이제 계모도 다 오고 한 상황에서 사건 접수는 이제 뭐 경미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사건 정식으로 접수가 안 되고 다시 집으로 돌려 보내졌어요. 그러니까 또 집으로 돌아가니까 계모로부터 다시 보복 폭행이 이루어졌고요. 그럼 더 심하게 폭행을 당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2012년 10월 달에 구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사건이 접수가 돼가지고요. 아동학대 사례 판정위원회로부터 아동학대라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피해 사실을 얘기를 하면은 다시 보복이 가해지고 이게 수차례 반복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친부가 사건이 나고 나서도 친부랑 계모랑 같이 계속 살았는데요. 예. 이제 친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계모가 이제 곧 나와서 함께 살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상황에서 예. 탄원서를 쓰라고 강요를 하고요. 몇 차례 탄원서도 냈습니다. 이 언니가. 그리고 또 이제 피해 아동이 장이 부풀어 가는 장면을 친부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예. 장례식장에서 언니한테 직접 보여주고 그건 협박이죠. 아니 그걸 왜 사진을 찍어서 언니를 보여줍니까? 이 협박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 이제 우리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다가는 동생처럼 될 수도 있다. 까불면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너도 죽을 수 있다 이런 걸 위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언니가 이러한 협박들을 이겨내고 앞으로 같이 살아야 될 계모를 위해서 어떻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 아동보호기관에서 저 아동학대가 판정까지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조치를 잘 못한 점도 마음이 걸리네요. 사실 격리 조치라든가 말이죠.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그죠? 네,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예. 사실 선생님들에 의해서 수차례 신고가 됐고요. 예. 뭐 교감 선생님 전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네. 이웃에서도 이제 신고를 했고, 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그쪽 나름대로는 이제 현장 조사와 전화 조사를 계속 실시를 하고, 예. 그다음에 심리 치료라든가 또 방문 조사 다 적극적으로 하긴 했는데요. 네. 가장 아쉬운 부분이 격리 조치죠. 네, 네. 그쪽 기관에서는 이제 아이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로 이제 진술이 자꾸 번복이 되고, 네. 그러면서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격리 조치까지는 좀 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그 당시에 격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했다면은 네, 이런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다. 이런 변호사님은 누구의 부탁으로 이 사건을 맡으셨어요? 예, 저희는 사실 그 한국 여성 변호사회 이명숙 회장님께서 이제 공익 사건으로서 여성 변호사의 차원으로 이걸 진행하고 계시고요. 예. 저는 이제 이명숙 변호사님과 같은 이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네. 공동 변호인단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주 공익적인 활동으로 이 사건을 맡으셔서 도와주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발견을 하셨어요? 이렇게 허위라고 하는 거 사실. 예, 이게 3월 10일경에 이게 이제 그 언니가 갑자기 이제 친권자 양육권자가 이제 생모로 넘어가고요. 친부에서 생모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거를 이제 안심을 하고서는 고모와 이제 차로 가는 운전차 안에서 이제 가슴속에 담아뒀던 얘기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실토를 하기 시작했군요. 예, 갑자기 그래서 고모도 여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들이 너무나 쏟아져 나와서 이거를 이제 긴급하게 녹음을 하고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다 밝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의 친권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빨리 그 친권을 아버지나 그 계모 친권을 박탈하고 생모에게 옮긴다든가 뭐 그런 조치들이 안 이루어졌는지요? 네, 지금 아동학대 특례법에 의하면 9월부터 시행됩니다. 그 법에 의하면 사실 격리 조치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여태까지의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문제점들을 다 반영해서 개정을 좀 반영을 했는데요. 이제 9월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안 되는 상태고요. 예, 우리 민법에 관련된 친권제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친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없이 상실시키는 규정만 924조에 있습니다. 민법 924조요.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시키는 정도가 아니면은 친권 상실 신청은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제 기사죠. 4월 1일 며칠 전에 기사가 났는데 법무부 개정안에서 이제 법원이 이제 부모의 친권을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개정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수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친언니에 대한 보살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12살 난 언니,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준기 선생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칠곡 계모 살인 사건 이야기 들으셨죠? 예. 네, 이 피해자의 언니가 지금 12살 났는데 계모에 의해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정도 12살이면은 자기 의사 표시를 확실히 할 수 있을 나이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심리적인 압박 때문일까요? 예, 이게 사실 아동 학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그 학대하는 사람이 부모나 보호자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때는 엄마 아빠가 나를 보호도 해주고 돌봐도 주고 밥도 주고 하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무차별적인 학대, 폭력을 쓰는 상황이 상당 기간 오래 2년 동안 지속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혼란스러워지죠. 예. 이게 보호자인데 분명히 내가 살려달라고 다가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아이는 아예 그냥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의지나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이게 살아남는 거라고 아마도 뇌가 본능적으로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는 그냥 이건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그냥 거짓말을 시키는 대로 했던 거죠. 네, 계모가 시킨 대로. 네. 그렇죠. 그 검찰 관계자가 그 얘기한 거 보니까 아동 학대가 뭐 부모가 공동으로 4번 했고 계모가 단독으로 10번 아버지가 단독으로 7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럼 2년 동안에 21번만 했냐? 사실 그게 아니죠. 그렇죠.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고 정서적인 학대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결국 시키는 대로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로지 순종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만이 살아남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의 그런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동 학대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조하는 건데요.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을까요? 약간 비슷하죠. 사실은 약간 그것도 결국은 강한 스트레스, 납치된 상황에서 큰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이 인질범이 해치지만 않으면 고맙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서 그들의 편이 되어버리는 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인질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훨씬 더 강력하고 두려운 공포가 뇌를 완전히 이렇게 불안정하게 완전히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훨씬 더 강력한 마음속에 트라우마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이제 트라우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동 학대를 받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정말 큰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외부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선 교사나 상담사나 또는 주위 이웃들이 이런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엄마 아빠가 만약에 보호자면은 그걸 솔직하게 자기 힘든 걸 다 이야기할 텐데 이게 엄마 아빠가 학대를 받았을 때 아이들이 표현을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런저런 신체적 증상이라든지 행동의 이상을 보이는데 그것을 주위에서 잘 관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쉽게 깜짝깜짝 놀란다든지. 깜짝 놀란다든가. 그리고 굉장히 무기력해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의 특징이 모든 거 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쁜 아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진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탓으로 돌리고. 그렇죠. 다 자기 탓으로 돌리죠. 이게 왜냐면은 엄마 아빠가 날 때리는 게 내가 뭔가 잘못했고 내가 뭔가 나쁜 아이여서 때린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하나는 두통 같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을 이제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날 괴롭혀라고 말을 못 하는데 어디가 아파요라는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두통 같은 걸 호소하고 또 실제로 몸에 이것저것에 멍이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 있는 이런 이혼 가정 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특히 이렇게 약간 아이가 갑자기 어떤 가정의 변화로 인해서 행동이나 감정, 정서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보일 때에는 주의 깊게 살펴보면 비슷한 특징들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한 주의 깊게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상처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과 치료가 필요할 텐데. 그렇죠. 정신과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이제 어떤 전문가들은 복합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다. 라고 해가지고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생기는 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뇌의 어떤 정보 처리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서 충동 조절이 어렵고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기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세상과 이 자신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해서 나중에까지도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죠. 네. 그다음에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을 많이 호소하기도 하고요. 네. 자,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이런 아이들을 만나시게 되면? 공포, 학대 속에 있었던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감, 안전지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정 기간 동안에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보살핌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 아이를 끝까지 보호하고 대변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치료에 들어가서는 네. 쉽지 않은 건데 네. 이 아이들이 지금 제가 이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애를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한 이 언니로서의 죄책감과 자책감이 이게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네. 사실은 이런 그런 트라우마 치료를 갖다가 이제 특별한 형태의 트라우마 치료를 해서 네 잘못이 아니고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아이가 받아들일 때까지 충분한 어떤 정서적 치료를 트라우마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발견하거나 할 경우에는 얼른 이제 전문가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인도하는 것부터 그렇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뉴스를 보니까 지금 전문기관에 가서 보호받으면서 밝은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이는 자꾸 덮으려고 해요. 이 정도면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 뇌에 남아있는 상처 기억이 쉽게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이런 아이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하고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꾸준히 치료해주다 보면은 분명히 또 이 아이의 마음과 뇌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치료를 하면 회복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로군요. 그렇죠.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경정신과 전문의시죠. 김준기 씨와 함께 했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두통 탈출 한잔 쇼. 요즘 애들 숙제 받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의 절 빠르게 절 펜잘기가 딱인 거죠. 쌍리통엔 펜잘 레이디.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드린 예스와 노 질문 무공천 여론 재수렴 안철수의 선택 지지하십니까? 이죠. 1828님께서는 예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어차피 여론 재수렴 하실 거란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계산적 행보하신 거 아니신가요? 라고 쓰셨고요. 0364님께서는 노라고 적으셨습니다. 안철수 의원에게 실망이에요. 줏대 없는 초보 정치랄까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 활용해 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